네, 그럼 10주차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뭐 대입 상담 캠프의 제안서를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운영 방안 쪽은 뭐 사실 지금 남은 페이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뭐 25분의 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운영 방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면은 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업 관리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사를 운영하는데 이제 뭐 저희가 뭐 입찰이 되고 나서 어떻게 뭐 할지 뭐 이러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제 페이지의 시작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타 제안서와 이제 유사한 내용이라서 뭐 사실 뭐 복사하고 붙여넣기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저희 행사에 맞게끔 내용을 좀 수정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뭐 계약을 하는 이제 시점은 이제 디데이 뭐 16주로 잡아가지고요. 뭐 요 주자는 이제 요 주차는 이거는 뭐 알아서 변경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서의 5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우선 언급을 드립니다. 뭐 기본 1단계인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뭐 행사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초청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리고 제작물 인력 물자에 대한 이제 계획을 짠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7주 전에는 이제 실행 및 집중 단계 해서 이제 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초청이랑 홍보를 진행을 하고 제작물 인력 물자에 대해서 이제 뭐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뭐 점검 단계로 해서 행사 최종 점검을 하고 이 최종 점검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 최종 확인을 한 뒤에 이제 VIP 대상 뭐 RSVP 그러니까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참석하시는지만 아니신지 뭐 이걸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최종 참석자 명단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명단으로 이제 뭐 그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이제 뭐 제작물 시스템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운영 인력을 이제 뭐 선발을 한 뒤에 교육을 뭐 사전에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내용을 뭐 줘서 이제 뭐 교육을 한다라고 내용을 넣고요. 그리고 사전 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뭐 제작물 시스템 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설치 확인 부분인데 뭐 행사장과 물자를 이제 설치는 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뭐 요거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대 시스템도 이제 저희가 발주가 잘 나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이제 어 리허설 진행한다 했는데 사실 요 리허설 진행이라는 이 부분은 좀 빠져야 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직원이 이거 그냥 복붙하면서 요거를 안 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설치에 관련된 이제 뭐 물자를 확인한다 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데이 때는 이제 행사장 운영을 하는데 뭐 행사장 운영 관리를 하고 VIP 수송 및 의전을 진행을 하고 일반 참가자를 뭐 관리를 하겠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관리입니다. 뭐 참가자 안전관리를 하고 행사장 안전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장 자료를 구축을 해서 현장 기록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설문지를 이제 뭐 받고 뭐 취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 이제 행사자 철거를 하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고 정산 자료를 이제 뭐 요청 시에는 뭐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기록물도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내용이 안 맞긴 한데 발표할 때는 이것들을 하나씩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제 발표를 하면은 저희가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뭐 맞춰서 뭐 이제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히 한 30초 안에 이 페이지 끝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지적은 하진 않아요. 근데 뭐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일정을 이제 보통 다음으로 넣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간별 업무를 어느 기간에 진행을 해서 언제까지 끝내야 할지 쉽게 볼 수 있는 뭐 표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발주처에게 이제 항목별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발표 시 세부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뭐 표를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기본 계획과 그 VIP 초청, 뭐 홍보물 제작, 인력 운영을 이제 기간에 맞춰서 뭐 수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뭐 이거는 뭐 타 업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심사위원 분들도 이거를 뭐 눈여겨서 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안서에 들어갔던 거에서 이제 기간만 좀 조정하고 안에 이제 추진 사항의 내용만 조금 이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뭐 발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이제 인력 계획 조직도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행사 PM과 각 파트별로 인원이 나옵니다. 정량 제안서에 작성한 수행 조직도를 삽입을 하고 책임 PM 및 각 파트별 담당자 및 담당자 경력, 이력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평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 저희가 정량 평가에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제 이게 공동수급이기 때문에 부경전시 디자인에 뭐 그 직원들까지 이제 뭐 들어갔었죠. 근데 뭐 지금 표에는 저희 것만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저희라고 보고, 그쪽은 이제 뭐 부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넣어도 이상 문제가 없냐라고 봤을 때는 뭐 크게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감점의 요인이다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사업 총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행사를 이제 총괄하는 이제 담당 PM이 누군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안 요청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발표는 이제 사업 총괄 PM이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명시된 이제 뭐 입찰건들도 있고요. 근데 뭐 본 입찰에는 뭐 발표자는 이제 뭐 직원에서 누가 하든지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발표는 저희 대표님께서 하시고 나중에 뭐 PM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저희 대표님이 모든 행사에 다 PM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사는 이제 저희 허민호 팀장이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인원들이 뭐 100%뭐 그 발주처에서 뭐 요청하면은 이제 뭐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통은 이제 행사 운영, 행사장 시스템, 모집 홍보, 뭐 인력 물자 뭐 이렇게 파트를 나누고, 이제 책임 이제 각 파트별 책임 PM을 넣고 그 밑에 이제 수행하는 PA를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직원이 이제 뭐 다 투입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이 인원이 이제 뭐 진행했던 행사에서 이제 뭐 경력을 넣긴 돼 있는데, 뭐 요 부분도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뭐 다른 제안서 있는 거 그냥 갖다 떼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여기에 배점이 좀 높다 하면 좀 디테일하게 뭐 여기 수행 경력도 이제 좀 이 행사랑 관련이 있는 걸로 좀 공을 들여서 써야겠죠. 근데 뭐 보통은 이 페이지는 공 들여서 쓰는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작성을 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력 계획입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조직도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어떤 파트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이제 조직도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에 있는 인력 계획은 전체 행사에 이제 투입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인원 및 배치 현황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재를 하고, 행사 운영 점수에 인력 운영에 배점이 있으므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인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모집 교육 운영 등의 매뉴얼을 설명을 하고요. 행사 진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인력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뭐 행사 PM은 한 명이고 뭐 행사 AM은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한다. 사실 요 두 명의 인건비만 이제 저희 견적서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VIP 의전은 이제 의전 요원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뭐 이 인원수는 사실 조금 뭐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VIP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VIP 의전에 6명이 들어가고 뭐 VIP 대기실에 4명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에는 VIP 경호가 입구에서 이제 뭐 2명이 있을 예정이고, 입구 뭐 이제 하역장 입구랑 뭐 있겠죠. 그리고 행사장 입구에 2명,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간 행사 내부 4명, 그 다음에 야간 행사장 경호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VIP 경호는 말 그대로 VIP 이동할 때 이제 따라다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사장 입구는 이제 입구에서 이제 그 왜 사람들 통제하고 하는 그 인원입니다. 그리고 주간 행사장 내부는 이제 4명으로 해서 이제 행사장 내부에 혹시나 이제 뭐 소란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좀 다툼 이런 게 발생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정리해주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간 행사장 경호 2명 넣었는데, 사실 뭐 백스코는 야간에 이제 시건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야간에 지키고 있는 인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일단은 뭐 디테일하게 내용을 일단은 뭐 채우는 게 중요하게 해서 이제 좀 일어날 수 있는 인원들을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행사장 뭐 동선 안내 4명, 그 개막식 진행 2명, 그 다음에 행사장 출입관리 4명, 행사장 인포데스크 6명, 내부 부스 4명, 뭐 해서 이제 행사 안내에 대한 이제 진행 요원들이 들어가고, 뭐 대학 정보관도 이제 부스 안내하는데 2명, 그리고 대기 인원 관리하는데 4명, 그리고 이제 대명 상담관은
뭐 부스 안내, 뭐 대기인원, 뭐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 경우 예산이 들겠죠. 예, 그 뭐 보통은 이제 1인당 한 8만 원 정도의 금액을 측정해서 스텝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이제 여유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제 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원봉사자와 이제 그 돈을 쓰고 쓰는 이제 스택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원봉사자들은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물론 이제 정말 마인드가 괜찮으신 분들은 스텝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사회봉사 수업을 들으면서 해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봉사 시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뭐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시킨 것만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단순 업무 하는 데는 이제 자원봉사를 배치하면 되는데, 좀 이제 힘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급 스텝을 써서 이제 좀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뭐 무대나 무대 관리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진행용을 써서 하는 게 대행사에서 운영에 좀 더 완성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는 이제 뭐 행사 장표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뭐 누가 몇 명이 있을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썼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뭐 디테일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앞에 내용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대행사 직원 12명이 다 투입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진행 요원은 뭐 30명, 경호 요원 10명, 의전 요원 4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 복장도 저희가 항해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좀 항해랑 어울리는 이제 뭐 탐험 모자를 이제 뭐 좀 그 제공을 해서 뭔가 행사장 분위기를 좀 더 캐주얼하게 만들겠다. 요것도 뭐 차별화 전략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내용을 넣었고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사실 이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뭐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래서 뭐 발표를 할 때는 이제 뭐 적재적소에, 앞 페이지는 적재적소에 이제 뭐 인력을 투입을 하겠다 정도로 언급을 하고, 뭐 이번 장에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 위치별로 이제 대행사 진행용, 경호용, 의전용을 이제 뭐 적절히 배치를 해서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력 계획에서 이제 교육 및 선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인력 선발과 기본 교육, 안전 교육, 현장 교육을 어떻게 할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인력 선발은 뭐 진행 및 안전 관리에 인력을 선발을 하겠다. 그래서 뭐 비상 상황 및 현장에 적합한 행사 운영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인원 선발 및 교육 계획을 뭐 수립하겠다.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고 이제 뭐 소양교육, 직무교육, 기본 사항을 뭐 숙지시키는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현장 교육을 하겠다. 뭐 사실 현장에서는 교육이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영의 안정성이나 뭐 이런 배점이 있다 보니까 제안서 상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써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잘 시키겠다, 뭐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력 모집은 뭐 진행요원, 의전요원, 경호요원 이렇게 저희가 뽑아야겠죠. 그래서 뭐 인력 모집을 이제 뭐 3주 전에 하고, 이제 선발을 2주 전에 해서 뭐 이제 일주일 뭐 이제 뭐 사전 교육을 이제 뭐 시키겠다. 뭐 세팅날 보통 많이 하죠. 세팅날 이제 사전 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유니폼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요 이제 뽑는 시점은 이제 2주 전에 뽑아서 그 사람들의 유니폼 사이즈를 알아야지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니폼 제공할 경우에는 좀 모집을 하는 이제 그 시점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뭐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 계획인데요. 보고 계획은 이제 제안 요청서에 보시면 이제 뭐 무슨 보고는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에 명시한 보고 횟수를 반영해서 이제 보고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형식적인 내용이라 간단히 언급하고 역시 넘어가는 페이지고, 결과 보고 시 제출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은 이제 착수 보고라고 해서 이제 대행사가 선정이 됐고 대행사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주처에 관련된 이제 그 담당자 포함해서 이제 그 윗급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피드백이 많이 나오겠죠. 뭐 이것도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피드백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수정하는 단계에서 실행 계획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시 보고는 말 그대로 담당자가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하는 거죠. 수시 보고랑 뭐 수시 보고를 아예 뭐
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지정하는 발주처들도 있고, 뭐 그렇게 의무적으로 보내진 않되 자기가 이제 뭐 내용 정리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그때 보고를 이제 뭐 페이퍼로 메일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가지고 또 뭐 이제 보고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간 보고도 이제 뭐 수시 보고와 중간 보고 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다 끝나면 결과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 보고에는 뭐 이제 가업지서에 나와 있는 뭐 이제 제출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페이지도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발표할 때는 네, 뭐 자산은 이제 본 용역을 수행을 할 때 뭐 이제 계약이 되고 나서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수시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최소 4번 이상의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요청하실 때마다 수시 보고를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보고에 대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결과 보고를 할 때 어떤 거를 이제 제출할 건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앞에 발표가 좀 늘어지게 되면 뒤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보고물을 뭐 문서화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향후 결과물을 또 결과를 문서화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참가자별 DB를 문서화하겠다. 뭐 신문 보도 자료를 문서화하겠다. 이 내용들이 다 결과 보고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하면서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도 이제 별도의 이제 뭐 파일로 뭐 양이 많을 경우에는 외장하드에 담아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도 이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뭐 설문조사를 해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설문조사의 결과치도 정리를 해서 이제 뭐 결과 보고 또는 이제 별첨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행사가 이제 신문이나 이제 기사가 됐던 것들을 모아서 어느 신문에 언제 날짜에 어떤 URL로 이렇게 뭐 보고됐다 뭐 이 내용들도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참가자 설문 분석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퍼센테이지 정도만 내는 걸로 보통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종이로 할 경우에는 종이를 받아서 일일이 이제 또 그 진행요원이 현장에서 텍스트 쳐가지고 이제 요율을 뽑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뭐 모바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폼을 가지고 바로 이제 수치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유료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만약에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게 좀 차별화가 된다 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뭐 제한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용역에서는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이제 뭐 협력 방안이라고 뭐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발주처 외에 관련 유관 기관과 어떻게 협조해서 행사를 홍보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목차의 항목이 있으면은 제안서에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그냥 발주처인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뭐 저희 이렇게만 둘이서 소통을 할 건데, 그 외에 이제 학교나 이제 좀 이제 뭐 상징적인 기관들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뭐 사실 이 내용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넣어라라고 되어 협력 기관과의 뭐 협력 방안이 그 넣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간단하게 넣어서 이런 기관들과 이제 좀 홍보 협조라든지 아니면 모객 협조라든지 이런 걸 같이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계획 수립입니다. 안전계획도 이제 배점에서 이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좋고요. 심사위원들이 사실 나중에 안전계획 수립 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행사장 안전관리에 배점이 있으므로 행사의 성격에 맞는 안전계획을 수립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본 용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단체 참가로 이제 학생들이 뭐 이제 아침에 엄청 모이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 감을 잡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솔루션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가자 위생 및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고요.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한 이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내용도 어떻게 할지 이것도 내용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사보험을 가입하라라고 가업지시에 나와 있으면 요거를 가입을 할 때 어떠한 이제 금액, 어떠한 보장으로 가입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은
보험비가 낮으면은 이제 보장 금액이 낮아지는 거고, 보험비가 높으면은 이제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장 금액에 대한 그 정확한 명시가 없으면 뭐 싼 걸로 해서 일단은 예산은 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얼마 이상의 이제 보험을 들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서에서도 그걸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보험비를 산정을 해서 견적서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안전계획 뭐 수립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사전에 무엇을 하고 준비하고 뭐 실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안내 스티커 부착, 요거는 이제 타 이제 회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진행 요원의 수가 한계가 있으면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거를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차별화된 제안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은 화재, 뭐 정전, 뭐 지진,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진행 요원이 이제 안내할 수 있는 게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 이제 대피로에 대한 이제 뭐 동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삽입을 하면 사람들이 요 화살표를 보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돈은 많이 안 들지만은 그냥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도 이어서 이제 안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경호 및 경비 계획해서 기본 운영 방안해서 참석자 안전과 뭐 범죄 예방을 뭐 저희가 이 내용에 맞춰서 하겠다. 그리고 단계별 업무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뭐 보시면은 기본 운영 방향에 뭐 행사장 내부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안전을 기하면서 뭐 생명 및 뭐 재산상의 안전 도모 뭐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내용이죠. 그 외에 이제 뭐 참고할 내용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집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전에는 이제 어떻게 뭐 행사장 세팅 뭐 기간 안전사고 예방 및 뭐 잡상이 사전 뭐 진입 통제 뭐 그리고 행사장 내 이제 야간 순찰 경비, 행사장 동선 및 대피로 사전 점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 때는 이제 뭐 경호, 출입 관리, 뭐 순찰 및 감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사장 경비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는 행사 중에서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뭐 짱 박혀서 담배를 피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이 뭐 이제 지나가다가 교복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하면은 뭐 민원 제기를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훈육을 하시면서 또 상황들이 좀 곤란해지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경호나 아니면 저희 행사 담당자들이 좀 돌면서 이제 뭐 저희는 알죠. 뭐 어디서 짱 박혀서 담배를 많이 피는지 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순찰을 해서 그런 친구들 발견했을 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방에 관련된 뭐 화재 예방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소방기관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뭐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겠다. 이거는 가업지시서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거와 함께 뭐 이제 어떻게 뭐 소화기를 배치를 하고 어떻게 이제 뭐 대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계별 업무도 보시면은 행사 전 그리고 행사 기간 뭐 행사 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진짜 화재가 났다 할 경우에는 뭐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육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뭐 화재가 나서 재산상의 피해가 났다 할 경우에는 이제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요 부분도 어차피 뭐 좀 러프하게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 및 의료 계획인데요. 만약에 현장에서 환자들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뭐 1단계에서 이제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행사 내 이제 의료센터 및 의료진이 이제 상비약을 구비를 하고 있어서 이동해서 치료를 하고 의무실이 혼잡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근 병원 응급실과 협의해서 환자 발생 시 즉각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이송 조치인데 중상환 환자의 경우에는 행사장 내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이제 지정된 병원에 후송 진료를 받도록 이제 조치를 하는데 뭐 구급차가 있으면 구급차 태워서 바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백스코랑 가까운 이제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은 그 해운대 백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스코 인근 전문 병원은 이제 뭐 백병원을 포함을 해서 이제 뭐 한서병원, 뭐 센텀병원, 효성시티병원이 있는데 뭐 연락처는 이렇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시설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거 간단하게 언급하면 되고요. 백석구에 하는 행사들은 뭐 이 내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가지고 많이 쓰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이미지화를 시켜서 행사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도식화해서 내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인데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 코로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손 세정제를 비치를 하고, 뭐 일회용 마스크 뭐 비치라고 했는데 사실 일회용 마스크를 몇만 장을 사기에는 사실 뭐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뭐 밑에 보면 다 주최 측과 협의 후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감지 카메라를 입구에 뭐 설치하겠다. 요거는 이제 요즘 그 부산시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 이거를 좀 지원해주는 그러한 이제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만약 행사를 하게 되면 한동안 열감지 카메라를 의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문 의료진이 뭐 상주를 해서 이제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기면 앰뷸런스 타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행사 보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험은 이제 뭐 보시면은 얼마 이상의 이제 보장 내용으로 이제 뭐 인력과 이제 뭐 시설물에 대해서 가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의 뭐 행사장 안전, 분실물 발생, 재난 발생,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굳이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보시는 내용과 같이 뭐 발생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뭐 현명하게 대처를 하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뭐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읽어보시고 뭐 질문을 받는 형태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비가 올 경우 우천시에 대한 대비 방안 또 이제 넣긴 했는데 사실 백스코는 실내 행사라서 뭐 비가 온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야외 행사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비가 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실내라고 해서 뭐 비가 많이 오든 안 오든 뭐 크게 뭐 행사 진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비가 오면은 이제 뭐 우산걸이라든지 앞에 뭐 혹시나 이제 좀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뭐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물기를 닦고 들어갈 수 있게 있다든지 뭐 이렇게만 내용을 놓고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땡큐 페이지인데요. 땡큐 페이지에도 이제 마무리 멘트를 넣어서 발표를 하는 게, 이본 발표의 마지막에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뭐 따로 뭐 멘트를 뭐 참신한 걸 쓰진 않고 보통 이제 뭐 차별화된 기획력과 다양한 행사 운영 노하우로 이제 뭐 본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라고 넣는데요. 이 땡큐 페이지도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은 좀 읽어주는 게 좋고, 시간이 없으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심사위원들의 눈을 한번 훑고 보는 페이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입 상담 캠프라는 용역을 저희 마이스 플랜즈가 이제 작성했던 제안서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제 입찰 공고와 그리고 이제 제안 요청서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이제 그 제안서로 이제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용역은 저희가 이제 계약이 된 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배점을 받았겠구나. 오히려 역으로 조금 심사위원이라는 가정하에 좀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업지시서를 분석을 하고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도출을 해서 이렇게 제안서로 만드는 이 일을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행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을 나가시든 아니면 저희 쪽에 일을 하시든 이 서류와 그 이해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업무 신입이 이제 일을 하는 속도에 대해서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육이 사실 타 이제 학교에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직원 면접을 봤을 때 동주대학교라고 이제 2년제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과업지시서랑 이제 제안서를 가지고 교육을 해주는 이제 저처럼 이제 실무 겸임 강사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나라장터와 이제 RFP 그리고 그 제안 요청서 뭐 입찰 공고문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 이해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일을 하고 싶으시면 뭐 저는 이제 뭐 한 학기 짧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지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 장터에 계속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제 이 행사는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맞았고 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배점이 중요하고 이렇게 먼저 좀 선행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나중에 면접 갔을 때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이제 스토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10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지금까지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